네, 요즘 박정호야 스팟 최강 콤비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또 김상욱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혁진. 김상욱 울산. 제가 최혁진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네. 우리 최혁진 의원님의 동영상을 틀어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청량제 같은 분이시고 청량제가. 답답할 때 막 한번 틀면 시원시원하죠. 그냥 저는 예. 우리 22대 국회 최혁진 의원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의원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화답. 저는 김상욱 우리 후배가 예. 영남을 흔들 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미래 인재다라고 늘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네. 영남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남의 하겠습니다. 대표자 될 수. 강원의 힘, 강남의 힘 이렇게 해서. 저는 아무것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뭐의 공직성법 희망이 싫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걸 뭐가 생각나서. 뭐뭐 힘은 또 예. 누구 생각나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형님. 예. 강원의 간절한 진정성, 네. 영남의 간절한 진정성. 시민 중심 진정성. 민주주의를 위한. 네. 딱. 좋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너무 보기 좋은데 네. 그 주식 사셨어요? 아직 안 샀어요. 그 오늘 믿음이- 6천 넘었 믿음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셨네. 믿음이 부족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펀드 사셨습니까? 아니, 나는 국회의원은 주식을 한 푼도 가지면 안 아니, 되는 줄 펀드는 알았어요. 해도 돼. 펀드는 대통령님이 펀드 하라 그나 했잖아. 저기 ETF. 그 비례 승계 받고요. 예. 그나마 뒷꼬리만큼 뭐 있던- 아내가 갖고 있던 주식도 다 팔고. 아니 펀드를 하면 된다니까. 그거 대통령님께서 몰랐어요, 펀드를 하라고. 몰랐어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펀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펀드 이렇게 아.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들 펀드 많이 가입했었어요. 맞아요. 형님 안 했구나. 아니 나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이해 충돌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 형님 줄 오늘 알았어요. 6천 피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자, 속상해지고 6,000 지금 알았어요. 피가-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넘었어요. 이게 장 개장하자마자 넘어가지고 지금 저희 아까 댓글창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지금도 넘어 있습니다. 6,020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6,000시대. 아까 저희가 5,000시대 넘어서 이게 딱 봤을 때도 야 이게 진짜 현실인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6,000이 넘어섰습니다. 이거 어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믿음이 많은 우리 김상욱 의원님.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팔아가지고 펀드를 팔아가지고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해요. 좋지 않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주식을 올랐다라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원칙이 바로 서고 네. 신뢰가 바로 서면서 외국의 투자 자본과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그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다 글로 돈이 갔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 수단으로 달리 생각한다는 건데 국가 경제 발전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에 잠기는 돈은 사실 부동산 폭등만 일으키고 빈부격차만 일으킬 뿐이지 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주식으로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재투자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 되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네.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 원칙이 회복되고 있다. 또 건강함이 회복되고 있다. 또 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징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주식이 없기 때문에 서럽다가 아니라 주식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징표인 겁니다. 중요한 징표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6,000시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빨리 한번 보세요. 펀드나 ETF 빨리 사셔야 저는 뭐 이제 뭐 주식을 잘 몰라서 하는 뭐 선무당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이건 지금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겨우 두 가지의 초입에서부터 주식이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했어요.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하겠다라는 과거에 모든 대권 주자들이 했지만 네. 그 쉽지 않아서 되고 나서는 대충 하는 흉내만 내다 말았거든요. 실제로 자본시장을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강화하고 투명성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식시장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나 또 하나 부동산 제대로 때려잡겠다. 때려잡겠다. 예. 정상화라고 근데 해주세요. 정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권에 정상화. 과도하게 똘똘한 집 한 채에 몰리던 돈들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다른 루트 분명히 만들겠고 네. 수도권과 지방 격차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행에 들어가니까 네.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린 거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하나 이제 곧 시작됩니다. 결정적 하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지방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방이. 예,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은 됐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딱 끝나면 불붙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다. 진짜 승리다. 왜? 중앙정부는 정책과 기획과 법을 만들지만 맞아요. 실행은 지방정부가 합니다. 네. 그럼 지방을 선도할 수 있는 10%는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곳곳에서 이 정책을 지역에서 하는 순간에 예. 정말 지방이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예. 전국에서 그럴 열리기 수 시작하는 있겠네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초입에 불과한 초입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는 하는데 저를 꽉 노려보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아니 넥타이가 10%킬래.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근데 예. 근데 오늘 이 6,000피를 넘는 이 순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근데 국회에서 법안이? 우리 통과시키는 법안이 뭐냐 하면 상법 상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코스피가 웬일입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기업의 투명성과 원칙과 신뢰도가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맞아요. 대한 이제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선진화되고. 의미거든요. 그걸 더 강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문제가 소위 말하는 오너 중심의 깜깜이.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제대로 경영되는지도 늘 의심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식 시장도 기업의 투명성도 더 올라가겠죠.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를 걸어요. 아니, 6,000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겁니까? 그냥 느낌이 예. 국민의힘은 제발 안 되라 망해라 하고 규제 지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든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저기서는 안 되라. 어느 나라 정당이지 진짜 궁금할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쟁점 법안입니까? 그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네. 대의제 민주주의 이거 하는 게 이제 정치 개혁이잖아요.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100석이 넘어요. 33%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네. 안 되죠. 1%의 이익을 대변하면 1%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3석이면 될 정당이 지금 100석 이상을 가지고 저 난동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시원하다. 깨줘야 돼요. 깨주고 세석으로 쪼그라뜨려 버리고 예. 중도 합리적 보수층까지 새롭게 음.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변하게 만들면 이 문제 해결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방선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성되잖아요. 또 불붙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주가제적 세력을 제대로 철퇴를 가하는 검찰, 그 다음에 판결로 응징하는 사법부. 네. 지금 뭐겠어요?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주가조작 세력 가면은 기소도 안 하고 재판에 가면은 감형해주고 이것까지 딱 가면 아까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되죠. 주가조작 세력 철퇴 맞죠. 네. 그럼 개미들은 불이익이 없어요. 보호받는다. 그러면 이제 더 불붙는 겁니다. 야, 이게 앞으로 더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이게 그런 현실 시민 말씀해 중심이죠. 주셨고, 예, 시민 예. 중심의 그러니까는 오너 정치, 중심이 아니라 시민 경제. 중심. 예. 그렇죠. 시민 중심 자생적 중산층이 많이 성장해야 민주주의가 단단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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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효용성 참 너무 일 잘하고 잘하셔.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참 일 잘하시고 머리 일 좋으시고. 잘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아까 뭐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지만은 의원님 울산 시장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좀 이따가 출마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조금 출마 기자회견 하러 가야 되는데 미리 여기서 좀 제가 좀 오마이 TV를 보여주시고요. 너무 사랑해요. 예. 너무 애정해서 사실 좀 10시 좀 지나서 출마 기자회견 해야 하는데 어제 갑자기 네. 내일 아침 9시에 와주면 안 되니 하셔가지고 잘 예, 오셨습니다. 했어요. 6천 오마이 TV를 너무 좋아해요. 6천 피가 되는 이 또 현장이 또 계시지 형님 않습니까? 오신다 그래 쫓아왔잖아 내가. 우리 잘하셨습니다. 김진호님 내가 따라다니잖아. 아니, 네.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에서 인지도 더 올리고 몸값 높이고 통상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 6년 뒤 뭐 이때. 근데 지금 영남권의 변화 바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이재명 정부를 세게 뒷받침하기 어렵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단 내렸다라고 하는 게 저 정말 존경스럽고 당신이 유이재명.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장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비우면 경우에 따라 구구 성향에 강한 반민주주의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울산이라는 곳이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민주당이 단결하고 진보당과 단일화가 돼야만 50대 50이 되는 험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정치적으로 최대 험지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고 또 울산의 기득권 세력들은 제가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기득권의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울산의 범민주 진영에서도 아직까지 저를 좀 받아들이는데 낯설어하고 뿐만 아니라 또 영남 민주당만이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상당히 좀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존에 또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굴러온돌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 또 뭐 형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2.3 내란 이후에 제가 내란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나서면서 네. 지역 사회에서 1년여 이상 지독하게 뒷조사, 헛소문, 마타도어, 인신공격, 협박에 시달려왔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정말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곳이라서 네. 심리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여러 여론 지표들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불출마할 경우에 따라 울산 전체 선거가 자칫 무너져서 국민의힘 지방 정권 재연장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네. 또 울산 선거는 양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남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네요. 그럼 자칫 이번 지방 선거에 가장 핵이 되는 울산 경남 라인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울산의 현재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심각한 쇠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유는 울산이 구조적으로 좀 반민주화된 권력자 중심으로 고립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경직화되고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네. 청년이 다 유출되고 심지어 지금 얘기 다 논의되고 있는 통합시 논의도 울산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돼서 기업도 빠져나가고 청년도 빠져나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많아야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뒤 그러니까 4년 뒤에는 하고 싶어도 이제 못 바꿔요. 이제는 울산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네.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 뭐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 어쨌든 울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울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네. 다 떠나서 제가 울산에 은혜 갚음하는 게 당연히 맞겠다는 생각이었고 사실 제가 지금 울산으로 도전하는 건 그래서 리스크만 가득 있고 또 된다 한들 저한테 큰 보상이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저한테 그런 염려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쉽지 않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는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고 안정보다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좀 다짐한 것이 제가 좀 그 얘기 자주 합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김상욱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김상욱은 시민들이 살려주신 새로운 삶이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국민적으로 출가했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라면 제가 찢어지고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네. 그래도 사명이라면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자주 드렸던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 출마하실 때에 그 영상을 자주 보면서 좀 그 뜻을 이으려고 마음 내고 용기 내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냥 한번 부딪혀 봅시다 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아, 제 마음이 다 비장해지네요. 제가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가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민주당에 있으면은 뭐 물불을 안 가릴 텐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 확인하니까 응원. 예. 그냥 웃으면서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제가 갑니다. 울산 갑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형 표 떨어져 오지마 떨어져 있어 이러기 전에 그러지만 않는다라면 역시 의리의 남자 옆에서 필진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네. 맨날 며칠이라도 웃으면서 따라다닙니다. 막 발언할 때 옆에서 박수 치고 예. 소리 와 하고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와만 하셔도 이렇게 예. 역시 의리의 남자. 끈끈합니다. 두 분 끈끈하고 이따가 10시 20분에 출마 선언 기자님 기자회견. 보세요. 울산 와야지. 울산 와야지. 울산 울산 저도 한번 현지 방송 서 있어요. 고래를 배경으로 고래. 예. 저는 울산에서 바람 물결이 일어나면 경남까지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그래요? 이번 6.3 지방선거 결국 이겼느냐 졌느냐 판단 기준은 불경에서 불경. 우리가 다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게 재기 기반을 또 열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울산에서 바람 불면 불경 승리를 견인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간절하게 또 절실하게 김상국 의원이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지금 사실상 여기서 선언하셨는데 이따 기자회견도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 짝퉁님께서 슈퍼챗 주셨는데 코스피 6천과 250% 수익이 나셨나 봐요. 우와. 250% 수익을 환호하며 250% 수익이요? 네. 어머 그게 세상에. 가능해요? 우와. 최혁진 의원님과 김상호 의원님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슈퍼챗을 우와. 빨간색으로 주셨네요. 250% 수익 났으니까 저 최혁진 의원님하고 저한테 후원금 좀. 저희는 10만 원 이상 안 받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짝퉁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300% 400% 계속 가시기를 야. 기원드리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슈퍼챗 부럽다. 주시면서, 예, 주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희도 그거 왜 주식 안 했대요? 250% 난다는데.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기도 이게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하긴 하다. 그죠? 너무 몰랐어. 너무 몰랐어. 가끔 운이 근데 없는 지금-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다 오르는데 혼자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지금 근데 사실은 아직도 더 오를 여지가 많은 겁니다. 7,000배, 8,000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른 게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위주로 올랐고 일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진 않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기업의 투명성 지금 근데 우리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이런 자금 시장의 원활한 원칙을 세우기 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반영이 되면 일반 기업들도 당연히 평가가 좋아질 올라가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올해 하반기 되면은 원칙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에 있는 중견기업들도 막 올라갑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 이제 미션 주셨어요. 예, 열심히 하길 바란다. 자, 이렇게 코스피 얘기 저희가 뒤에 또 상황 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1심 선고를 딱 보고 참 침울하게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결국 또.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판결 이유를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윤석열은 또 착하게 빠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잘하면 무죄도 받겠네. 왜냐면 왜냐하면 무죄도 받겠네. 지금 판결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있을 수 없는 판결문을 써놨어요. 첫 번째 제가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적시해야 되고 이건 네.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네. 번째는 증거관계 채택이 정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무죄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양형에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판결문의 기본입니다. 네. 자, 근데 실체적 진실관계부터 틀렸어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12월 1일로 끊어버렸습니다. 맞아요. 12월 1일 전에 있었던 일은 그럼 뭔가요? 롯데리아 회동과 김용환 국방부 장관 임명 등등등 많은 이것은 다 뭔가요? 이걸 없었던 일로 취급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실체적 진실과 틀렸습니다. 12월 1일 전부터 진행됐던 거 2, 3년 전부터. 근데 이거를 인사 12월 문제도 1일부터 내란의 시작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잠겨버렸고 제일 문제는 이번 12.3 내란의 3대 축이 군경과 대통령실과 또 하나 있죠. 검찰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로 끊으면 대통령실과 검찰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군경만 계속 처벌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실체적 진실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증거 판단도 틀렸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 증거력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요. 자기 자필로 돼 있고요. 또 너무나 12.3 내란의 기획과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네. 다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입장시키고 이런. 증거력이 없다고 한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수첩이나 이런 장부들 나오면 증거력이 항상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할 가능성이 적고 그럼 이거 소설로 썼단 말인가요? 롯데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형사법에 증거체부를 틀리게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잘못되고 나니 말도 안 되는 무죄가 2명이나 나온 거예요. 이 무죄 왜 나왔냐? 롯데리아 회동한 사람들입니다. 노사원 수첩을 날려버리고 12월 1일로 끊어버리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무죄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윤석열에 대한 가중사유, 감경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경사유로 들었던 내란이 실질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가중사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은 스스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중사유죠. 내란이 멈춘 것은 시민들이 목숨 걸고 우리 헌정체제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공입니다. 시민들께서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감경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그렇죠. 목숨 걸고 멈추신 게 아니에요. 이건 가중사유로 들어갈 걸 감경사유로 잘못 넣었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가중사유가 빠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윤석열에 반성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 때문에 네. 구구적 물결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층들이 음. 구구의 거짓 선동에 많이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어요. 네. 자, 사회 갈등과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과 사회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엄청난 상황이고요. 또 미래 세대가 정상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는데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어요. 여전히 네.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자,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가중 사유죠. 이것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상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형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판결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장동혁은 판결문을 보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한 행동이 성경을 읽는 행동인가요? 그런 행동 아니거든요. 네. 자, 이러니 윤석열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는 직연부장의 야 이제 무기징역 선고보다 더 비판받고 더 비난받아야 될 것이 판결문 자체입니다. 판사가 쓸 수 없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도 맞지 않고 네. 사법적인 형사 판단 증거 체계와도 맞지 않는 기괴한 판결문입니다. 기괴한 판결문.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공직에 이제 봉직을 해왔던 이런 점들을 감경 사유로 꼽았는데 그건 가중사유. 가중사유 아닙니까? 그것도 가중사유. 가중사유. 공직에 봉직한 사람이 이 내란을 저질러요? 예.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근데 거기 또 항소를 했다 윤석열이. 예. 정말 무죄를 꿈꾸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상황이 김상학 의원이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만약에 보수적인 판사가 앉을 경우에 더 감경으로 나갈 수 있는 꽃길을 열어놨어요. 아. 굉장히 열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이대 사법부의 특징 중에 하나 철저히 기득권 특권층의 철옹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문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굉장히 중대한 게 빠졌죠. 내란의 그 내란 계엄 친위 쿠데타 전후로 해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선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폭망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너의 공직을 남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거 집어넣은 게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반란했습니다. 다 반란해서 역사적으로 이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에 그 엄청난 죄가를 축소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이 곧바로 성명서 내지 않습니까?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는 개소리라고 상임위에서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 법원행정처장한테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왜 안 하고 앉아 있냐? 빨리 해라. 그 소상공인들 고통당한 거 그 재판 나와서 윤석열 그 선거법 위반한 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다 환수죠. 선거 비용. 맞습니다. 예, 거의 400억대 되는 돈 다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뭐 이재명 정부에 요청하지만 400억 네. 환수하면 전액 다 고통당한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예. 법 왜곡죄가 필요한 법 겁니다. 왜곡죄. 이렇게 판결하는 법을 왜곡해서 예전에 지금 직위원 부장이 지금 법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게 한두 대목이 아니잖아요. 나를 시로 계산하지를 않나, 뭐 수첩을 날려버리지를 않나, 네. 12월 1일로 끊어버리질 않나. 이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통제 수단이 통제 아무것도 수단이 없어요. 없어요. 사법부에. 자, 그런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껴왔던 정관 예우의 불합리, 판사님 고무줄 재판이다. 네. 우리 국민들 다 느껴왔던 사법부의 불합리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상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게 이렇게 사실과 달리할 목적 또는 네. 누군가의 편익을 봐줄 목적으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야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 아, 만약에 잘못하면은 처벌도 안 하면 나도 처벌 받는구나. 조심할까요? 아, 전혀 뭐 그런 그건 게 내 맘, 없겠죠. 그건 내 맘대로야. 뭐 기소도 내가 하고 뭐 재판도 내가 하고 뭐 뭐 이런 법을 이래서 하든 저래서 하든 사실을 이래 인정하든 저래 인정하든 증거를 내가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이야.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정관 변호사 찾아가고 힘센 변호사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법의 국조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도 좀 더 공정해지고 네. 좀 더 객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그 예. 처리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네. 조금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 3법 이건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가 될 거고 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이번에 임시국회 그렇죠. 이번국회.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뭐 위법 소지 맨날 소지래요. 위법 제가 소지. 얘기하지만 예. 아니 자신 있으면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위헌이라고는 말 못하고 네. 위헌 소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대지도 아니고 중지도 아니고 소지라고.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이 해괴한 기괴한 논리는 뭐냐면 사법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정기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경우에 따라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인간적 본성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판사가 돼서 법법을 읽는 순간에 인간이 아닌 거야. 자기들은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을 이유가 없고 자기들을 견제한다라고 하면 무슨 위헌 소진의 사법부를 침탈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네. 쥐들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과거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해괴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법 왜곡죄를 통해서 아니 그럼 간단한 거예요. 예. 법 왜곡을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렇죠. 법 왜곡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곡을 한 사람만 단죄하겠다라는데 뭐가 위헌이에요? 법을 보면 목적범입니다. 목적범이라는 게 뭐냐? 목적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네. 함부로 남용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법을 왜곡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남용될 가능성 목적범이라서 저는 거의 없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까지는 이 목적이 입증돼도 처벌을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판사가 없고 할 수가 판사님께서 없었으니. 정말 누군가를 이익을 주고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법 적용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했으면 입증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판사님이라고 항상 고개라고 항상 맞을까요? 우리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나경원 의원도 판사 그러니까 출신이네. 우리가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최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판사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겸손하고 겁내지 않으면 넘쳐서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죠. 겁내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치 우리 주권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될 거다라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출근길에 이게 국민들한테 뜻을 물어야 된다. 사실 뭐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희대 네, 대법원장 말도 안 되는 모습? 짓거리를 또 하고 앉아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 뜻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란의 밥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막아섰어야지. 거의 동조 수준 아닙니까? 꼬리 네. 내리고 숨어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될 시간쯤. 아니 이 긴급한 상황에 10시 반에 계엄이 막 발효되고 했으면은 당장 뛰쳐나야 될 인간들이 밤 12시 때쯤 쓱 나타나가지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뜻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걸핏하면 이제 지금 자기도 조폭이에요? 무슨 지방 법원장 지금 법원장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밀실 회의. 자기가 인사권 가지고 있어요. 모아놓고 단일 대우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웃기고 자빠졌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할 거면은 전국 판사들 다 모아놓고 오마이TV에서 국민 생중계하라 그러세요. 예, 자기 판사들 직함 걸고 이름 걸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말 한마디 못할 인간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칸막이에 가려져서 마치 사법부에 대한 입장 정리하듯이 입법부의 주요 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으니 지금 입법부에 사법부가 국민을 믿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되게끔 네. 입법적 조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인사권 라인에 있는 판사들만 밀실에 모아놓고 네. 집단항명하자 이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철퇴를. 철퇴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잘 얘기했어요. 장동혁 판사 출신, 나경원 판사 출신.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게 나경원 왜 지금 조희대 대법부를 방탄하겠습니까? 어쨌든 왜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사법개혁 되면 빠루 사건 중형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게 아우 속이 시원해요. 사자우를 해주셨는데 저 이래서 너무 예. 좋아합니다. 아, 이거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보시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는데 김상호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 이런 자세,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나라 보면요 네.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성명서 냅니다. 그럼요. 이거 아닙니다라고 제일 먼저 용기 있게 국민 앞에 제일 앞장서서 헌정을 지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 대법관 제일 큰 의무가 예. 헌정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반성했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파기환 송신 같은 경우는 기록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확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저 뭐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지도부 결정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지금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랑 그리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맞아요. 빨리 제대로 해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지금 많아요. 그리고 또 내란 특별법 통과를 빨리 해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네. 지금 공소 취소 모임 이거 가지고도 얘기들을 하지만 조작 기소에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적 아까 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까지 해가면서 기소를 하고 네. 가까스로 막아서 무죄 판결 나면 또 상고를 해요. 맞습니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라고 하는 건 사법부에 와서 법정에 와서 사기쳤다는 얘기인데 사기쳤으면 조작 기소한 검찰을 바로 두들겨 패가지고 법정에서 단죄하고 사법 처리하고 그 공소치사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조작을 해서 갔는데 무죄 판결 나오면 지들은 아무것도 안 당해. 그 다음에 상고까지 해요. 네. 증거 요거만 싹 발라내고 다른 거 막 끼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에 유호성 씨인가요? 서울시 공무원 사건 네. 때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 1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입증돼서 검찰에 조작 기소되고 나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징계 해버리고 끝내잖아요. 네. 경징계하고 야 참 너 욕봤다 고생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그거에 철퇴를 가하자라는 거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네. 아까 법 왜곡죄도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장난질하면 철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 있게 일하고.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범죄를 안 저지르면 돼요. 일반 시민들이 건널목으로 건너가면은 과태료 안 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더 큰 권한이 갔으니까 더 큰 권한의 파장이 크니까 네. 잘못하면 더 큰 죄를 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비틀어 말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 네. 조작 기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조작 기소하고 불법 수사한 검사들 중에 수사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처벌을 제대로 받는 사람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게 정의가 바로 선 세상인가요? 수사권,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한 개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또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네. 그럼 그 힘을 쓰는 사람은 그 힘의 무게를 감당해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송영길 전 대표님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지금 조작 기소 당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조작 기소를 하고 법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관계를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검사 판사님들 처벌받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뭐 떠오르질 않네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 부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수처가 좀 더 용기 있게 잘못된 검사, 잘못된 판사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뭐 네. 말씀드리면은 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 5년 10년 고생해서 무죄 판결 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고생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 5년 10년 동안 재판 대응하느라고요.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변호사 비용 나가고 해서 몇 억씩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감당하지?
어떻게 감당해요? 이미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치권에 복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세월이 그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평판에도 스크래치가 많이 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작, 사기쳐서 기소한 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무 문제 없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조작해서 괴롭혀서 이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면 그 돈 뺏어다가 압류해다가 이 사람 보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걔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이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보셨고 그럼 누가 뭐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무죄 나왔다는 아니 실체적으로도 그거 다, 아니에요. 다 무죄예요. 예. 다 허위 임의 다 이제 무죄로 다 드러난 거거든요.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완벽히 무죄가 났는데 네. 돌이켜 봅시다. 송영길 선배님 이 일 터지기 전과 지금 어떻게 망가지셨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누가 보상할 것이며 예. 완전히 경제적으로 피해 보시고 정치적으로도 재기불능이 돼. 그래도 오선 의원의 인천광역시장까지 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도 저렇게 망가지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예. 근데 저 송영길 대표님께 이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한 1년 가까이 구속도 돼 있으셨거든요. 억울하게 그 구속 난로 계산해서 하면 이제 보상금 조금 나오나 봐요. 아.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안 그러면 돼요, 그거. 근데 그러면 지금 복당도 아직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정치적 타격을 이미 입은 거죠. 자 이게 송영길 대표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짜 증인 네. 몇 명 짜맞추게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저 김상욱 고발한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와 한 다음에 수사한다 하고 한 3년 수사하고 끌어요. 조작 기소해서 네. 그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정치 끝, 또 사회생활 끝, 이미지 끝, 타격 끝. 그럼 3년 뒤에 무죄인데요. 아무도 관심도 없겠죠. 자, 그러게 얼마나 위험하고 나쁘고 폭압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일부 검사님들이 네.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 법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 통제해야 되잖아요. 법의 곡조 있어야죠. 네.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길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국회를 주목을 해 보겠고요.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행정통합특별법 예. 광주 전남만 통과가 됐고 대전 충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거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네. 이 3개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랬죠. 그 원칙에 변화는 없어요. 예. 지금 방향이 바뀐 거는 국힘이에요. 어... 대전 충남만 놓고 보더라도 네?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죠. 대전 충남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 중심 지방 격차 이런 문제 때문에 살 길이 없다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해온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때부터 기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법화까지 됐잖아요. 예. 갑자기 그동안에 찬성했던 그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반대 성명을 내요.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성명을 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에 물어보니까 왜 그래요? 왜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땐 하나인 것 같대요. 어떤 지금 거요? 통합됐을 때 지방선거 했을 때 갑자기 자기들이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선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 위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 미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회개한 게 법사위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저기들이 거의 뭐 당론 수준처럼 반대 성명을 내고 난리를 치다가 법사위에 들어오면 그럼 자신 있게 대놓고 나는 반대한다. 뭐 나경원, 곽규태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우리는 꼭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쩌고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어쩌고 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단독 처리가 된 다음에는 뭐겠냐. 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강력한 또 반대 성명을 내면서 일방 통행한다 독재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역이 완전히 갈라서서 싸움판을 만드는 거고 그 판 속에서 반사이익의 정치를 얻으려고 하는 꼼수를 두고 있는데 네. 이거는 통합을 통해서 주민들도 화합하고 약간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득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갈라치기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 그러면 찬성을 해라. 이게 만약에 광주 전남만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찬성하면 찬성할게 했는데
찬성은 또 말도 못해요. 반대도 말도 못하면서 찬성이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쪽이 지금 반대하니까 광주 전남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광주 전남은 반대 안 해요. 다들 지금 빨리 다. 해서 지역 키워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 내부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날 분위기로는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중에서도 광주 전남 통합 그게 네. 한 일요일 예, 월요일쯤 맞습니다. 예, 네, 그때쯤 예. 법안이 올라옵니다. 며칠 있죠. 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교통정리해서 오면 한꺼번에 가면 모양 좋습니다. 민주당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대구 경북을 차별할 이유도 없고 도리어 잘해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동진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총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안 대구 그래도 경북이? 대구 경북 통합법 좌절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총장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거 누가 이걸 이렇게 했냐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누가 망가뜨렸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내 지도부다, 당 지도부다 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나 아니다,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다, 나는 반대 안 했다. 뭐 그러면서 거짓말들을 진짜 안에서 막 야. 엉망이 됐었다는 후문을 좀 들었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어. 반발을 했고 조용 의원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던데요. 예. 그 이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한테 그 자리가 김대중 김영삼이 앉았던 자리라고 그만큼 무게감 있는 자리인데 통합을 이렇게 깨버리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요. 예. 대구 경북이 아마 행정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본 게 10년도 넘을 거예요. 대구시에 강점이 있는 공무원들이 경북으로 가고 경북의 농촌 관련돼서 성과냈던 공무원들이 대구로 와서 대구도 외곽에 농촌 지역이 있으니까 네. 정책적으로 하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네. 이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웃겼냐면 법사위 회의 앞에 경북지사는 전화가 와가지고 통과시켜달라.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또 반대를 하고 정말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법사위는 지금 보류시켜놓은 이유가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난리판이 돼서 현역 단체장들이 협조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결단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비겁하게 서서 저 화면에 보면 난리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바깥에서 반대하고 성명까지 냈으면 나는 이름 걸고 반대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해요. 문자 폭탄 날라올까봐. 저 아이고 의원총회 참. 안에서 누가 반대했냐 하니까는 네. 서로 반대 안 했다고. 서로 반대 안 했다고. 이 뭐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이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입틀막 의총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입틀막 맞죠. 예, 입틀막 맞고 기자회견에서 결국 저는 사과는 없었고 장동혁의 저렴 얘기도 없었고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의 방향성은 국민의 힘을 완벽한 장동혁 독주 독재 체제의 극우 정당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지방선거도 안 중요해요. 지금. 지방선거도 안 중요하다. 지방선거도 관심 없어요. 지방선거도 관심 없고 예. 오로지 완벽하게 장동혁 말에 따라 죽고 사는 마치 좀 이런 비유가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히틀러가 예전에 나치당을 통솔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싶은 그런 목적이 지금 제일 크다. 장악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바뀌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 당원들이 고성국, 정광훈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전환길 사람들이 씨. 꽉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장동혁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지금 뭐라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당원들이 이쪽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목소리 내면 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윤리 제소돼 가지고 그러죠.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장동혁이 국민의힘 이제 예. 이 회의 실시간으로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도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 소속 의원들과 괴리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소장포 의원들과 어떻습니까? 장동혁은 지금 김상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 자신감이 있죠. 음. 사실 그 통일교 신천지당원이 한 15에서 20만 된다 그러잖아요. 네. 권리당원이 제명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됐는데도 통일교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명 안 해요. 반성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장동혁은 자신이 있겠죠. 음. 이제 지방에서 지방선거 때도 공천하게 되면 한 20만 정도가 집단적으로 막 움직이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공천될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꼼짝 못할 거다. 일단은 폭망하거나 말거나 당권 딱 확실하게 장악하고 네. 지방선거 거치면서 어쨌든지 간에 영남으로 쪼그라들거나 말거나 그쪽이라도 내 세력으로 딱 해가지고 굳건히 당 지도부를 자기 세력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정상적이면 지금 제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까지 해당행위죠. 난리가 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해당 행위자가 장동혁 대표인 거죠. 예. 해당 행위자 가장 큰 해당 행위자가 장동혁 대표다. 그런데 지금 뭐 지방선거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뭐 야상까지 입어가면서 이 정말 다 바꾸겠다. 진짜 황골탈퇴하겠다. 이렇게 왜-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는 왜 이렇게 군을 그렇게 자꾸 우리 소중하고 고결한 우리 군을 자꾸 이상하게 소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군인들에 대한 명예를 모독시키는 일입니다. 왜 야상을 왜 입고 와요? 야 깜짝 놀라. 아유 깜짝이야. 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유 참 아니 그러니까- 그 저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너무 저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 이정현 위원장의 설명은 이렇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이제 가겠다 이런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트라우마가 생긴 그 상황이거든요. 이 군복을 민주주의라고 볼 하는 때마다. 거는 시민들께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가는 거지.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군동원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 들어엎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 저거는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들을 아이고, 깜짝이야. 하트가 친이 쿠데타 지지 세력으로 다 확 바꾸겠다. 완전히 다 바꾸겠다. 그런 예? 또 해석을 네, 할 네, 수가 네. 있다. 저는 근데 이정현 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 나름 그 호남 쪽에서 정치를 하셨던 국민의힘 좀 그렇죠. 드문 분인데 그러면 바닥부터 정말 처절하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의 민심을 아실 텐데 왜 저러실까요? 아니 뭐 지금 당내에서는 이 광역단체장 뭐 지옥 훈련 시킨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야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제 판단하실 것 같고 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윤석열 1심 선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네. 노상훈 수첩 어떻게 이거 증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2차 이제 종합 특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현판식이 있어요. 네. 잠시 뒤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네요. 2차 종합 특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반드시 잘 해야 되는 사명감이 큰데 네. 사실 염려도 많이 됩니다. 뭐냐면 저는 뭐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한 세트라서 네. 같이 안 되면 힘을 못 받는다는 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내란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예. 내란 전담재판부도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은 뭐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특검에 우리가 걸고 있는 기대가 정말 크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왜곡되어 버린 내란에 관한 부분입니다. 12월 1일 전에 부분을 꺼버렸는데 이걸 다시 살려야 돼요. 12월 1일 전에 롯데리아 회동부터 시작해서 김용현 등등등 또 특히 대통령실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네. 특검이 반드시 밝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직위원 재판부에서 저렇게 찬물을 한번 얹어놨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려워. 녹록지 않은 네.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현판식을 저희가 다른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가야 가셔야 돼요. 되니까 저 기자회견 하러 가야 돼요. 그냥 여기 말씀도 오케이. 하셨는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걸로 가름하고 기자회견을 저는 박찬호 기자님 좋아합니다. 가셔야 되는데 화이팅! 자 이제 화이팅! 가셔야 되고 이제 보내드려야 예. 되는데 아니 이것만 한 네. 말씀만 사면법 이거 개정한다. 네. 윤석열 뭐 지금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사면 받아가지고. 네, 네. 근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법사위에서? 처리는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법사위는 뭐 법사위 자체 판단보다도 음.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어쨌든 뭐 민주당 지도부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입장 정리가 좀
좀 돼서 네. 또 법무부에서도 뭐 의견을 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의견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이게 뭐 뒤로 막 밀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은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보내드리고 최혁재 의원님은 조금만 더 예, 말씀을 더 알겠습니다. 나누도록 하죠. 네. 예, 의원님. 저는 우리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셔요. 사랑합니다. 행복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알겠습니다. 행복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예, 행복전도사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 기자위원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김상욱 의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 보시면서 오마이TV 박종현 스팟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님 예, 어제 보니까 건진법사 네네. 6년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예.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고 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 판단했던데 근데 이게 김건희 이 샤넬백 받은 걸 앞에 김건희 재판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그 부분을 네. 근데 이진관 판사는 또 다르게 판단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한 거죠. 판결을 뒤집고 비틀어 가지고 네. 있는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지기현처럼 해괴한 판결문을 쓰는 거고요. 네. 이진관 판사를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 뭐 빨갱이니 뭐니 이진관 판사가 빨갱이면 진짜 빨갱이들은 다 죽겠죠. 이진관 판사는 그냥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양심에 드문 따라. 판사일 뿐입니다. 예. 법원행정처장이 맨날 법사여가지고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분이고요. 네. 저렇게 판결하면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누구냐, 판사가 예.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네. 판결 내용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사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리지라고 걱정하시는데 예. 이게 항소심에서 2심에서 윤석열도 그렇고 바로 잡히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전한길 김현태 안기령 부대변을 고발했어요. 네. 지난 12.3 계엄 당시 내란 당시 군인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뭐 강도 미수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복싱 경기 보면 네. 평소에 훈련 많이 안 하고 반칙으로 이제 경기하던 선수가 네. 이제 12회에서 판정으로 질 위기에 몰리면 아무 펀치나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아무 말 겁니다. 대잔치. 예, 안기령한테 무슨 총기 탈취라고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네. 던지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장동혁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아무 말 대잔치를 전한길도 그렇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 말 대잔치가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게 산 사람 같으면은 설사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믿지만 네. 평소에 이미 행적이 과거에 대한 여러 문제, 내란에 대해서 아무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사죄도 하지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별로 사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그냥. 오히려 관심을 그냥 내버려 끄는 게 두는 거죠. 낫지 지금 않겠느냐. 관종들이잖아요. 관종들. 막 이런 저런 말 부분. 하면은 오마이뉴스에서 한 번은 얘기해 주지 않을까. 오늘 저도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네. 자 이제 그리고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유효 판결을 네. 내린 상황에서 어제 특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공청회만 있었을 뿐 뭐 소위 네. 구성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관세 문제 우리 뭐-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야가 이거 하기로 한 것은 해서 법안 통과까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큰데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그러니까 김상훈 위원장이 이거 안 된다 이런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을 앉힐 때부터 좀 우려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본회의에서 할 때도 김민석 총리와 예.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미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 나온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뭐 만들어낼 만한 아무런 콘텐츠가 없어요.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니 반성 자체가 없으니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지금부터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더 극악하게 할 건데 네. 민주당이 성과 내지 못하는 것, 또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게 하는 것. 지금 대미통상 관련돼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이게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속도감 있게 가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한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일부러 시간 끄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저쪽이 더 한국을 압박하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빼앗겨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뭐 누구보다 잘하는 게 국민의힘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면서 네.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하고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욕하고 또 그런 반칙 행위를 하는 거.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첫 번째 이 회의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지만 구윤철 김정관 장관 뭐 지금 나오지 못하게 적극적인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네. 국민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려고 뭐 좌고우면할 필요 없고요. 네. 얘네들의 어쨌든지 간에 방향이라든가 전략은 다 드러났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계속.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2차 종합특검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 현장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특검법 있잖아요. 예. 노상원 같은 노상원을 갖다 지기현이 갖다 밀어냈잖아요. 어쨌든지 그렇죠. 간에. 근데 노상원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왜 비정규군인 예비역에 네. 예비역 장성 출신인 노상원을 중요하게 썼을까? 그거는 수면 위에 빙산의 수면 위만 우리가 1차 특검에서 조사했는데 네. 빙산의 수면 밑이 더 크죠. 이걸 통해서 요인 암살이나 많은 기획들이 있었고 그게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거예요. 네. 2차 특검은 연결고리인 노상원을 통해서 수면 위뿐만이 아니라 네. 수면 밑 정규군 위에 비정규군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아하. 신익 쿠데타에 규합하려고 했고 네. 수면 밑에 전략들을 세웠는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란 전담 재판부도 네. 우리가 100% 신뢰하기 어려운데 장난질을 못하게 구체적인 증거들을 갖다 재판정으로 보내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